자, 감염병과 리질리언스 제4강.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은 왜 현대사회에 호출되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이 리질리언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던 곳이 이제 재난안전 쪽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난안전과 관련돼서 이 위험 관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 그 재난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있는가 하면 뭐 대형 화재나 환경오염 등과 같은 이런 사회재난도 존재하죠. 어쨌든 이런 대형 재난을 생각해 본다면 이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이 뭐랄까 이런 자체를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해자드죠. 즉 위해 요인인데 이 위해 요인에 대비해서 위해 요인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우리를 강타하죠. 우리 시스템 내부와는 좀 무관하고 외부적으로 뭔가 우리를 크게 와서 빵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인데 결국 우리 자체를 본다면 이제 이 취약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이런 위해 요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피해를 입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 리스크라는 것이 결정되는데 사실 이 위해 요인 자체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태풍이나 지진 같은 것들이고 물론 뭐 사회 재난에 속하는 뭐 대형 화재나 오염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 시스템 내부에서 바로 내부와는 무관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어떤 그 시스템 외부의 작용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원인이 되지만 결국은 외부 시스템 외부의 어떤 것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한테 닥치는 재난이라는 뜻이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일상적이지 않은 것, 즉 어쩌다가 정상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한번 크게 땅 하고 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왔을 때 그 해자드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제가 가난성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한번 온다는 뜻이죠. 뭐 오긴 오는데 뭐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다가 언제 한번 빵 때리고 또 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다가 또 빵 때리는 이런 대형 재난에 있어서 저희의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 발생에 이 이벤트의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이제 접근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뭐 예컨대 어, 발생 전 오래 전에는 이제 충분한 예방을 통해서 이제 취약성들을 제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발생이 예측되면 그 며칠간은 충분한 이제 대비를 하죠. 그리고 발생 직후에는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습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원상 무너진 것들을 다 복구하는 뭐 이런 원상태로의 어떤 회복 노력이 있는데 뭐 이런 프레임워크로 따지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뭐 이런 식의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과거부터 예방을 해왔고 그다음 뭐 중국에서 이런 징후가 보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뭐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확보해 놓고 뭐 진단 키트 개발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뭐 테스트 뭐 트레이스 그다음에 뭐 치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습 과정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이제 우리의 무너진 경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복구하는 과정들로 나눠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본다면 이런 프레임워크가 잘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코로나는 한번 이렇게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한순간에 끝나는 이런 대형 재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대형 재난은 맞지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것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처럼 이렇게 지속적이고 우리 일상에 어떤 상존하는, 즉 일상적인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위험이 일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위험들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접근 방법은 해저드를 외생적인 것으로 취급했다면
여기서의 일상적인 위험은 결국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일상적인 위험들은 결국 우리 시스템 내부에서 뭔가 일이 벌어져서 그것이 외부로 피드백을 줘서 그 시스템 외부에서 또 기후변화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니까 기후가 변해서 변화된 기후가 다시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피드백되는 이런 과정들. 결국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해자드 자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완화를 하면서 계속 이걸 대응하면서 점점 이런 상존하는 위험 때문에 우리 일상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한다면 이런 한번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스태틱한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삶 속에 일상화된 이런 동태적인 다이내믹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태틱 리스크에서는 결국은 취약성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한 문제지만 이 동태적 위험에서는 이 해자드 자체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그 해자드 미티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이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결국 노출을 줄여서 이제 취약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이 위험 자체를 얼마나 완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수습과 복구의 신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런 위험으로 인한 우리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경제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우리 시스템을 이에 맞게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이제 새로운 전략적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위험 관리론이 이제 기후 변화와 같은 이렇게 일상화된 위험 때문에 뭔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회복력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러한 어떤 일상적인 위험, 상존하는 우리 생활에 상존하는 어떤 다이내믹 리스크, 일상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대응의 개념으로서 나온 것인데요. 사실 특히 이제 21세기형 위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어떤 빈번함 내지는 우리 속에 일상적으로 있는 이런 위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예측 불가능성.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태풍의 주기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떤 주기적인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리고 또 옛날에 없던 사건들, 미중유해 사건들이나 전례 없던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어떨 때 터질지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위험들이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복합적이고 어떤 대형화된 이런 위험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우리 사회가 지나친 어떤 상호 연결성, 즉 과잉 연결성이죠. 과잉 연결돼서 그만큼 뭐가 하나 터지면 거기에 대한 그 위험들이 증폭되는 속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컨대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또 그냥 단순한 지진과 해일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덮치고 그래서 이제 방사능이 유출되는 그런 2차 재난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겪는 대부분의 재난들은 이렇게 복합화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은 이제 울리백이 얘기했던 그 20세기 후반에 얘기했던 위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고도의 문명들, 우리가 구축했던 고도의 문명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또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성찰적 근대화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의 이제 논의들이 필요하고요. 역시 리질리언스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왔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이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런 21세기형 대형 복합 재난들을 겪으면서 뭔가 이제 이 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포인트들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적응이라든가 전환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뭐 취약성을 줄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쨌든 그 충격들을 우리가 맞고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이 맷집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버스트니스,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전략. 그리고 충격이 커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면 마치 코로나 사태가 그런 거죠. 코로나 사태를 결국 우리가 이겼지만 어찌됐건 옛날과는 또 다른 이제 양상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이 적응 전략. 그리고 이런 충격들이 계속 빈번하게 앞으로 자주 닥칠 것이라고 예측되죠. 사실 코로나도 뭐 지금 잡아도 또 새로운 변종 코로나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결국은 우리가 이 감염병 사회로부터 얼마나 이 내구적이고 이런 적응적인 이런 새로운 사회로의 변환이 필요한데 이런 전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21세기형 이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는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회복력이라는 개념은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한 개념으로서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